너는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시리즈를 논할 수가 없어. 와. 그러니까 젠더 플루이드가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드라마 리뷰는 로키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바람아, 구독해달라 그래. 구독해달라 그래. 싫어.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CU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팔콘과 윈터 솔저 그리고 완다비전 지금 요것밖에 안 본 상태였나요?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일단 처리할 것 좀 처리하고 드라마는 즐기면서 리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키를 했으니까 다음은 와디프 그리고 호크아이가 되겠네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시점으로 보면은 어벤져스 멤버들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벤져스 1편으로 가게 됐는데 이때 로키가 테서렉트를 가져감으로써 분기점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로키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재밌게 봤습니다. 많이들 완다비전과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완다비전이 더 재밌었다, 로키가 더 재밌었다,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완다비전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재미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일단 소문에는 수사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형사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수사몰이라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버디몰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르적인 재미를 본 것은 아니었는데 야, 이게 우주를 넘나드는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스케일에 압도돼서 점수를 더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쉬웠던 부분은 몇 군데에서 늘어졌던 전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로키의 역할이 애매했다. 이 이야기들은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좀 있어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이가 제가 리뷰할 때만 돌아다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입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먼저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CU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관객 수만 5천만이겠죠? 1,000만 관객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다. 이 편이 마음에 들면은 이 편은 보고 저 편은 마음에 안 들면 저 편은 안 보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 그리고 MCU 영화만 보시는 분들이 존재한다.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지 못했거나 안 하거나 이 사람들은 디즈니 플러스를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는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극장에서 나오는, 극장에 걸린 영화들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존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처럼 모든 시리즈를 다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안 봐서 너는 팬이 아니야, 너는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시리즈를 논할 수가 없어, 그런 태도는 좀 좋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MCU 체제가 영화 쪽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업 영화라는 측면에서 1, 2, 3번 선택적으로 보시는 분, 영화만 보시는 분, 모든 걸 다 보시는 분,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이 시리즈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작품을 위해서 개별 작품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저에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개별 작품들은 장르 영화로서 완성도 있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연결을 또 잘 시키고 있고요. 드라마는 설명, 변명 또는 해설집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이 또 그런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로키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왜 저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지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키의 작품성은 또 유지를 하고요. 로키란 작품을 알아도 몰라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그 선상에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로키와 상관없이 또 다른 설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별 작품은 완성도를 올렸고 연기까지 한다는 이 선택이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블은 계속 그것을 해내고 있다.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이것의 미천은 코믹스에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로키입니다.
로키라는 인물은 빌런과 히어로 사이를 양립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다 보니까 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로키라는 인물을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로키 1화에서 모비우스가 로키를 취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좋아?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로키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로키가 실토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키가 답하는 이 부분이 그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로키를 이해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득력이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한 인물 실비가 나오죠. 드라마에서 잠깐 나오는데 로키 서류가 나와요. 여기서 성별 부분에서 플루이드,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 실비가 여성의 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자신은 육체가 남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실비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플루이드가 절묘하게 떨어지는 거죠. 작중에서는 나르시즘이라고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캐릭터의 깊이감이 정말 깊어지는 그런 어떤 설정들과 내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로키가 내면적이나 외면적으로 모두 다 채워지는 그런 어떤 작품이지 않았나. 세 번째, 연출입니다. 참 재밌는 연출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테마는 시간을 활용했고요. 멀티버스를 통해서 수많은 로키를 또 보여주게 되었죠.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특성을 잘 살린 게 오프닝 로고였죠. 그 로키가 다른 폰트로 교체가 됐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끝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썸네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로키 이미지를 찾는데 다른 작품들은 로고가 다 하나로 나오는데 로키만 다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와, 저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특성을 잘 살린 로고였다. 그리고 TVA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잖아요. 90년대 정서의 어떤 애니메이션. 거기다가 미스 미닛이라는 캐릭터도 나오면서 되게 정감 있게 표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실 되게 어려운 설명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해 줌으로써 굉장히 쉽게 시청자에게 보여줬다 라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작이 코믹스인 만큼 이 코믹스의 어떤 그림체 같은 느낌을 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원소스가 많으니까 어떤 걸 다 갖다 붙여도 참. 또 다양한 로키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클래식 로키였어요. 비주얼 자체가 예전에 코믹스에 나오는 로키를 또 표현한 거기도 했고, 그리고 그 로키가 엄청나게 센 마법을 보여주잖아요. 늙은이라고 해서 개그캐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멋지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우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악어도 좋았어요. 그리고 TVA의 문을 보면은 패턴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인 또 세계관과 잘 어울리는 어떤 문양을 만든 것 같아서 이것도 세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발했어요. 바람이가 이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입니다. 1화, 2화까지만 해도 버디물, 수사물, 형사물 그런 느낌을 많이 줘가지고 저는 장르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르적인 재미가 떨어지면서 3화부터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비라는 캐릭터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액션성을 보여주려는 어떤 시퀀스로 보여줬는데 뭔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화부터 라멘티스 행성이 나오게 되는데 도심을 배경으로 되게 멋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방주가 터지는 부분, 그 부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좀 연출도 아쉬웠던 게 도시가 세트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세트가 작다 보니까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 세트를 한 바퀴 도는 롱테이크 형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세트티가 너무 나와가지고 많이 아쉬운 3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개도 늘어지고 연출도 부족한 오게티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두 번째는 액션입니다. 액션 히어로 장르는 어쨌든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걸 보는 대부분의 관객층은 화끈한 액션을 바라죠. 팔콘과
falcon과 윈터 솔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액션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큰 액션은 클래식 로키한테 뺏겨버렸고요. 또 실비한테도 뺏겨버렸죠. 이와 록스카트라는 마트에서는 일반인한테 로키가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죠. 그 정도로 약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이 돼버렸네요. 많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대표적인 트릭스터 캐릭터인 로키가 2화에서 성찰하고 나서부터는 매력이 뚝뚝뚝 끊겨버렸어요. 주체적으로 극을 끌어가지를 못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도구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실비를 좋아하게 되면서 실비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형상을 또 보여줬습니다. 계속 실비한테 끌려다녀요. 알리오스라는 무시무시한 적을 물리치는 것도 실비하고 클래식 로키예요. 사실 로키가 한 건 없습니다. 이중성 있고 배반하는 로키가 아닌 성찰하는 로키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즌2에서는 로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시즌1에서는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다. 너무 착해 빠졌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한번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문인데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오고 저만 생각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1화에서 TVA에 끌려온 로키가 나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캡틴 마블에 나오는 구스가 아닌가 저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구스로 의심이 되는데 구스가 어떻게 저렇게 갔지? 아닌가요? 두 번째는 타임키퍼에 관한 얘기인데 타임키퍼는 운명의 새 여신이라는 신화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새 여신은 운명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이었다고 하거든요. 타임키퍼가 3명이죠. 운명의 새 여신도 3명이고 제우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정복자, 남아있는 자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개체였죠. 그래서 아마 운명의 새 여신을 따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로키가 토르 시리즈에서 나왔다고 봤을 때 토르 시리즈는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북유럽 신화에도 운명의 새 여신이 있나? 있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운명의 새 여신이 있고 북유럽 신화에서도 운명의 새 여신이 있더라고요. 조금 다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운명의 새 여신은 노른, 3명이 있으니까 노른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도 이 노른들이 신과 인간의 운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3명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키가 시즌2가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실비가 남아있는 자를 죽이고 결국에는 왕권을 쟁취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로키가 그 자리를 탈환하는 과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로키가 영화에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인피니티 사가가 있었으면 다음 사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가의 거의 마지막쯤에나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중간에 나오게 되면은 또 시간이 꼬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멀티버스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별 영화들이 나올 것 같고 그 개별 영화 끝쯤에 가서야 최후의 적을 만날 때쯤에야 로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의 나래였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우와.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저는 마블 시리즈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아서 좋았고 특히 로키 같은 경우는 진짜 입을 쫙 벌리고 봤던 것 같아요. 3화 빼고. 하지만 장르적인 면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히어로 드라마로서 좀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못 채워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점은 제가 완다비전을 몇 점 줬는지 모르겠네. 4점에서 4.5점 줬던 것 같은데 3.5점에서 4점인데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스케일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상을 뻗칠 것인가.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MCU 보려면.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영화들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세요.